런던의 거리는 여름의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공원 근처의 보도에는 15살 소녀 소피아가 작은 화판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창백한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앞에는 그녀가 그린 여러 점의 그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를 무시하거나 동정 어린 시선만 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내 그림을 봐주세요. 제발. 6개월 전 소피아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부모님의 얼굴에 깊어지는 주름이었습니다. 소피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아버지 마이클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지만 소피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저축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집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그로 인해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의사는 소피아에게 2차례의 추가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그 치료비를 감당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소피아가 건강을 되찾으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지?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소피아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그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그녀의 열정이자 사랑이었던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일찍 일어나 그녀의 그림 도구를 모아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선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후 소피아는 작은 간이 테이블을 펼치고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들을 전시했습니다. 첫날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몇몇은 그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림을 그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둘째 날, 한 노인이 그녀의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린 아가씨, 이 그림들을 내가 그린 거니?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그렸어요. 노인은 소피아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나요?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의 고통과 힘든 치료, 그리고 부모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 한 장의 그림을 골랐습니다. 이 그림을 사고 싶군요. 얼마예요? 소피아는 조금 놀라며 가격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가격을 정해 놓지 않았지만 가격을 20파운드로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50파운드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재능과 용기에 대한 작은 보너스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 어린 아가씨. 그날 이후 소피아에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져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보기 위해 공원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 감동하고 그녀의 그림 실력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소피아의 그림에는 그녀가 겪었던 투병 생활과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나고 한 날 한 여성 기자가 소피아의 그림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였고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라고 해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피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 가족의 어려움, 그리고 그림을 통해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다음 날 신문에 소피아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소피아의 그림 판매는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피아가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당신이 그린 건가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그렸어요. 남자는 한동안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소피아가 가장 아끼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흑백으로 그려진 황량한 들판 위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얼만가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그림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본 풍경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200파운드예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것은 현금이 아닌 수표였습니다. 소피아는 수표를 받아들고 금액을 확인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만 파운드. 이건 소피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었고 그 순간 소피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이스타 선수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재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제 사무실에 걸어두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당신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손흥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소피아의 그림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작품을 사고 싶어 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추가 로기 부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의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그녀가 어디 갔었는지 걱정하고 있었지만 소피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소피아, 넌 정말 대단해. 엘리자베스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손흥민의 이름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라고? 정말 그 손흥민이? 소피아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정말 그 손흥민이에요. 그리고 봐요. 이제 우리가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날 밤 소피아의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병원에 가서 남은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사들은 소피아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신문을 시작으로 전국 방송에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한 달 후 소피아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자신의 그림들을 걸어두었고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뉴욕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소피아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의 이야기와 그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꿈만 같아요. 소피아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뉴욕에 가서 제 그림을 전시할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와 마이클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소피아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 다행히도 의사들은 소피아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며 뉴욕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단 충분한 휴식과 정기적인 검진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뉴욕으로 떠나기 전날 밤 소피아는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손흥민입니다. 뉴욕 전시회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런던으로 돌아오실 때 제 경기를 보러 오시겠어요? 당신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있답니다.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녀의 근황을 계속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은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8시간의 비행 끝에 그들은 뉴욕에 도착했고 갤러리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서자 소피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그림들이 전문적으로 액자에 넣어져 벽에 걸려 있었고 조명이 그림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제 그림들인가요? 소피아가 감탄했습니다. 갤러리 관장인 제시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소피아, 당신의 작품들은 정말 특별해요. 당신의 이야기와 열정이 모든 붓터치에 담겨 있어요. 전시회 개막일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술 애호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소피아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그녀의 작품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소피아는 긴장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6개월 전 저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소피아의 진실된 말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그림들은 순식간에 팔려나갔고 여러 미술 관계자들이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한 남자가 소피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뉴욕의 유명한 미술학교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소피아, 당신의 재능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어요. 물론 당신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말이죠.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마이클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뉴욕에서의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손흥민의 초대로 토트넘의 홈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황판에는 소피아의 얼굴과 함께 우리의 영웅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소피아를 찾아와 따뜻하게 포옹해 주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용기와 의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소피아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흥민에게 작은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손흥민의 골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손흥민 선수님의 경기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 그림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손흥민은 감동한 듯 그림을 받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아, 이 그림은 제 사무실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걸어두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소피아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종종 런던의 그 공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꿈을 가진 젊은 예술가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녀의 첫 번째 고객이었던 그 노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린 아가씨, 넌 정말 멋진 일을 해냈구나, 노인이 말합니다. 소피아는 미소 짓습니다. 네, 하지만 저 혼자 해낸 게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녀의 인생과도 같다고 소피아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둡고 무서운 구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밝은 햇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피아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과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기업들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소피아와의 인연을 계기로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화 수익금의 일부는 소아암 연구 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때로는 글도 씁니다. 그녀의 첫 번째 에세이집 희망의 색채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사랑과 지지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소피아의 22번째 생일,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소피아에게 당신의 22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당신의 눈빛에서 본 결연함과 희망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훌륭한 예술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희망의 메신저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그림과 이야기로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축구를 통해 그렇게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분야에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당신의 영원한 팬이자 친구 손흥민 올림 소피아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손흥민의 말처럼 자신이 단순한 예술가가 아닌 희망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피아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소피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림책을 출간했습니다. 별을 그리는 소녀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별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별을 믿고 그려나갈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으며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피아가 태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누군가가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소피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별을 그려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별들이 모여 하나의 찬란한 은하수를 이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는 붓을 들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소피아가 30살이 되던 해 그녀는 런던의 한 큰 병원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과 협력하여 소아암 병동의 벽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그림으로 채우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벽화들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하얀 벽을 보며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기억해요. 이 그림들이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피아는 매주 병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각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하는 소년의 모습을, 때로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하는 소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명 예술가들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그 중에는 손흥민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축구 기술을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축구공에 물감을 묻혀 벽에 차는 방식으로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소피아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소피아의 방문을 기다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환자들의 정서적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림 활동이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유했고 때때로 다른 도시 병원들을 방문하여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정부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소피아는 이 프로그램의 자문의원으로 임명되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35번째 생일, 그녀는 뜻밖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것입니다. 의원회는 그녀가 예술을 통해 전 세계의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킨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소피아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특히 제 부모님 그리고 손흥민 선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식을 들은 손흥민은 곧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끈기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되고 있어요. 노벨상 후보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그림은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15살 때 그레이스 공원에서 시작한 작은 용기의 씨앗은 이제 전 세계를 뒤덮는 거대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그 꽃들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것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혹은 작은 친절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소피아와 같은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믿고 그려나갈 때 우리는 모두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소피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붓끝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그림들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새롭게 써내려갈 것입니다.